2026년 3월 2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군사작전으로 이란을 공습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 26일째를 맞이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언론 매체인 채널 12와 또 공영방송 칸은 고위 당국자 말을 인용해서 아마도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이죠. 28일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투를 멈추고 휴전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란이 날린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와해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란 국민도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민도 원하지 않는 너무도 성급하고 졸속된 휴전을 하게 될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 이유진 PD로부터 자세하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방송 안 하고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동안 많이 기사가 쌓였죠. 네. 오늘도 그럼 기사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난 3월 20일 날 이란이 인도양에 있는 섬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에요. 여기에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동안 이란은 이스라엘과 또 걸프 국가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는데 이번에 디에고 가르시아 이 섬에 미사일을 쏜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원래 이란의 이 주력 미사일이 대부분 사거리 2000km 정도 되는 중거리의 MRBM 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타격 범위도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걸프 지역 요 정도 반경이었던 건데요. 근데 이번에는 사거리가 4000km 정도 되는 인도양 그 한가운데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겨냥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거리가 4000km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중장거리급 미사일, IRBM 이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란이 쏜 두 발의 미사일 모두 디에고 가르시아에 실질적으로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발은 비행 도중에 고장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발은 미군에 의해서 요격이 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거리가 늘어난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탄두 경량화, 단순히 이제 탄두를 가볍게 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거리는 늘어나지만 미사일 성능 자체를 이제 개량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력은 약해집니다. 특히 이 2000km짜리 그 사거리를 이제 4000km까지 늘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파괴력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미사일 커넥션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북한이랑 러시아가 이란에게 이 기술이랑 정보 이런 걸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에게 만약에 이 전수받은 기술로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개량을 하거나 그렇게 사거리를 늘려서 이번에 시험적으로 발사를 한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 경우라면 이거는 아예 이 IRBM 중장거리급 그 장거리 미사일급으로 개량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또 위협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비행 도중 고장이 나서 중간에 떨어지거나 이런 사례를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란이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안정화된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그럴 때 그 발사 실험할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이란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발사 실험이 성공하게 되면은 뭐 실패해도 그 시험 발사 실험 한 모든 데이터를 이란 기술자가 또 그대로 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과 이 기술 협력했다라는 게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유럽 여러 나라들한테 뭔가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 뭐라고 경고를 했는지 지금은 그 유럽 국가들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사정거리 4000km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이번에 이제 네타냐후가 이란이 이제 유럽까지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로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약 4000km였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유럽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발사 자체가 한 발은 중간에 고장나고 한 발은 요격되고 이래서 결국 도달 자체가 입증된 거는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장거리 타격 능력
확실히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 네타냐후 발언의 핵심은 이거는 이제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럽도 곧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럽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동 걸프국들도 이번에 끌어왔듯이 유럽까지도 이번에 끌어오려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란이 이거 한 번 하고 끝날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유럽 국가들도 사정거리 안에 있는 나라들 다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토요일에는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디모나하고 아라드는 저도 여러 번 가본 데이기 때문에 이 도시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란이 쏜 그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날아온 그 아라드하고 디모나로 날아오는 그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쪽에서 이 요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해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쪽에도 희생이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란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디모나하고 아라드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날려서 공격을 한 겁니까? 일단 디모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이제 핵시설 시몬 페레스 네게베 원자력 연구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이란이 이 나탄즈 시설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보복 공격으로 때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라드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입니다. 이번에 그 아라드에 있는 아파트가 직격을 맞아서 이제 많은 부상자가 나왔는데요. 이란은 군사 목표를 타격하려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디모나랑 아라드의 그 거리를 보면은 거의 뭐 3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로도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단순 오차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각각 타겟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란이 이 두 곳을 동시에 타격했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일단 디모나는 방어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만약 여기만 이제 이란이 집중해서 미사일을 쏘게 된다면 요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인근 주거 지역인 아라드를 동시에 타격을 해서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대응을 어렵게 만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란이 같은 지역을 이번에 때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나눠서 때린 그런 공격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란이 그 이스라엘 남부 도시 디모나에 미사일을 날려서 이렇게 공격한 이유가 디모나에 이스라엘의 핵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뭐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핵을 갖고 있다 또는 갖고 있지 않다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국제사회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 아니고 시청자들에게 가끔 저한테 카톡이나 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이란은 아직 핵을 완성하지는 않았거든요.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않았는데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개발해 가는 과정인데 왜 완성도 안 하고 개발하는 과정인데 굳이 미국이 이 이란의 핵을 문제 삼아서 공격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진 PD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핵을 인정하지도 않고 뭐 부인하지도 않는 이른바 모호성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략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이제 1960년대 그쯤인데 이제 프랑스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핵 개발을 금지하는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이 NPT 같은 경우는 1970년에 발효된 조약인데요. 70년대 이전에 시행을 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그 제지 자체가 소급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NPT에 가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입국도 아니었고요. 즉 애초에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약속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모호성 전략 같은 경우에는 1969년 미국과의 합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스라엘이 핵을 만약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중동으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든든한 우방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던 건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 모호성 전략을 쭉 이행을 하면서 약속을 계속 지켜왔던 거고요. 그래서 뭐 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떠벌리거나 아니면 핵으로 위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반면 이란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란은 애초에 NPT 가입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핵을 만들지 않겠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전에 JCPOA 이란 핵 합의도 했었는데 그것도 위반한 전적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은 그 핵을 가지고 이제 위협적인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라는 것이고 이제 자신들이 그런 나라라는 걸 지금까지 그 언행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줘 왔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법이나 이런 규칙들을 어겼냐 그리고 실제 위협으로 인식이 되냐 이건데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거고 이 이란은 충분히 이제 제재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에 발효된 그 NPT 조약에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미국은 그 전에 이미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 NPT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란은 NPT 조약이 시작된 이후에 또 NPT에 가입돼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이해가 확 와닿네요. 역시 이준 PD가 정리를 잘해줬어요.